200만 원짜리 샌드위치 주문. 그런데 손님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밤새 정성껏 만들었지만 돌아온 건 결제도 감사도 아닌. 계속 그렇게 사기당하면서 열심히 사세요. 하지만 그 남자는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서울 은평구의 작은 샌드위치 가게 5분 정. 겉보기엔 조용한 중년 여성의 사장님. 하지만 그녀는 수백 명의 사기범을 법정에 세운 전직 특수부 검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억울한 피해를 당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상 시청 후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댓글로 의견 공유해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은평구 조용한 골목길, 작은 샌드위치 가게 5분 정 칭의 문이 열렸습니다. 한수연 사장은 앞치마를 매만지며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오늘은 면접 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도진이라고 합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단정한 머리, 하지만 눈빛에서는 무언가 날이 서 있었죠. 수연은 이런 눈빛을 많이 봐왔습니다. 과거 검사 시절 자신감과 오만함이 뒤섞인 피해자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이력서는 잘 봤어요. 요리학원 출신의 셰프 경력까지. 인상적이네요. 도진은 의자에 앉으며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당연하죠. 전 실력으로 인정받아 왔으니까요. 이전 직장은 왜 그만두셨나요? 눈치 보느라 그만뒀습니다. 진짜 실력파는 알아주는 곳이 없더군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사람을 많이 봐온 검사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말투에서 드러나는 자기중심적 성향, 타인을 낮추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인정에 대한 집착이 보였습니다. 저희 가게는 손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서비스 마인드는 어떠신가요? 도지는 표정이 약간 일그러졌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진상 손님은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알아주지도 않으면서 이것저것 요구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수연의 손이 메모지 위에서 멈췄습니다. 진상이라는 단어, 그리고 알아주지 않는다는 표현. 이 두 단어가 그의 성격을 완벽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전 인정받지 못한 천재라고 생각해요. 셰프로서의 제 능력을 알아보는 곳이 필요했거든요. 수연은 메모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5분 정칭은 정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자기애만 가득한 사람은 맞지 않았죠. 서도진 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희 매장과 맞지 않는 것 같네요. 다음 기회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거절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표정이었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좋습니다. 제 능력을 알아보지 못하는 작은 가게에서 일할 생각은 없었어요. 문이 닫히고 수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은 면접 메모지를 쓰레기통에 버리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역시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그리고 직감이 틀린 적이 거의 없다는 것도 말이죠. 5분 전에 평범한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매일처럼 5분 온도를 체크하며 빵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때 가게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5분 전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량 주문 문의드립니다. 내일 결혼식 리허설이 있는데 샌드위치 200인분이 급히 필요합니다. 수연은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200인분의 샌드위치라니 5분 전 개업 이래 가장 큰 주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양은 사전 예약이 필요한데요. 정말 급한 상황입니다. 원래 다른 곳에 주문했는데 취소됐거든요. 인터넷에서 5분 전 평이 정말 좋아서 연락드렸어요. 수연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루 만에 200인분을 준비하려면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이런 대량 주문은 큰 기회였죠. 계약금은요? 현장에서 전액 결제하겠습니다. 믿어주세요. 수연은 망설였습니다.
전 검사로서의 경험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지만 가게 주인으로서는 놓치기 아까운 기회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준비해 놓겠습니다. 주연은 바로 재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신선한 채소, 최상급 햄과 치즈, 그리고 직접 구운 빵까지. 5분 정의 자랑은 정성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밤을 새워 일했습니다. 손이 갈라지도록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후, 옆 떡집을 운영하는 정미화가 들어왔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였죠. 야, 수연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헬쑥한데. 수연은 식빵 반죽을 하며 웃었습니다. 대량 주문이 들어왔어. 200인분. 미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그런데 계약서는 썼어. 계약금은? 현장 결제라는데. 뭐, 믿어야지. 미화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야, 수연아. 너 요즘 체력도 예전 같지 않잖아. 이거 꼭 해야 돼. 수연은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런 큰 주문은 오랜만이라서요. 믿어야죠. 아직은. 미화는 한숨을 쉬며 앞치마를 챙겨 입었습니다. 그럼 내가 도와줄게. 난 떡집 일은 다 끝났어. 두 사람은 밤새 샌드위치를 만들었습니다. 수연의 손길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과거 법정에서 증거를 다루던 세심함으로 각 샌드위치를 완벽하게 만들어갔죠. 그녀에겐 일이란 항상 정성이었으니까요. 새벽 4시 마지막 샌드위치까지 완성했을 때 수연은 쓰러질 듯 피곤했지만 뿌듯했습니다. 200개의 샌드위치가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각각에는 5분 정칭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정성이 담긴 샌드위치들이었습니다. 이제 좀 쉬어. 미화가 말했습니다. 6시간 뒤에 손님이 온다며.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쉬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의자에 앉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일었습니다. 전화번호, 주소, 이름 확인했어야 했는데 검사 시절의 철저함을 잊고 있었던 걸까요? 아침 10시 수연은 가게 앞에 서서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200인분의 샌드위치가 가게 안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10시 5분, 10시 10분, 10시 20분. 시간은 흘러갔지만 약속한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리다가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들려왔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녀는 주문자가 알려준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에 입력해 보았죠. 해당 주소를 찾을 수 없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연은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전직 검사가 이런 단순한 사기에 넘어가다니. 하지만 그녀는 이제 가게 주인이었고 사람을 믿는 마음으로 장사를 했던 것뿐이었습니다. 11시, 12시가 되었습니다. 어떤 손님도 오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비가 오기 시작하자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창문에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그녀의 마음처럼 무거워 보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200인분의 샌드위치. 들인 재료비만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작은 가게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이었죠. 그녀는 천천히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았습니다. 네, 5분 전입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열심히 사시네요. 계속 그렇게 사기당하면서 열심히 사세요.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쇼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며칠 전 면접을 보러 왔던 서도진이 떠올랐습니다. 거절당했을 때의 그 날선 눈빛, 그리고 인정받지 못한 천재라던 자기 설명. 수연은 서서히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검사 시절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흐릿해졌습니다. 마치 그녀의 미래처럼 말이죠.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쌓아온 모든 것이 이 한 번의 사건으로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주연은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외로움과 분노, 그리고 씁쓸함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녀는 200개의 샌드위치를 바라보았습니다. 밤새 정성 들여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그녀의 정성이 담긴 결과물들이었죠. 그것들이 이제는 그저 버려질 운명이라니.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정미화가 우산을 털며 들어왔습니다. 주연아, 손님 왔어. 주연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화는 상황을 단번에 파악했습니다. 세상에, 그럼 이 많은 샌드위치는 어떻게? 주연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기부해야겠네요. 근처 복지관에.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상처는 깊었습니다. 자기를 당한 것도 억울했지만 더 큰 상처는 그녀의 정성이 무시당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후 3시 비는 그쳤지만 수연의 마음속 먹구름은 여전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200개의 샌드위치 중 절반은 근처 노인복지관에, 나머지 절반은 청소년 쉼터에 기부했습니다. 적어도 누군가는 그녀의 정성을 맛볼 수 있게 되었죠. 가게 문을 닫으려는 찰나 정미화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식혜 한 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라도 마셔. 너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주연은 미소를 지으며 식혜를 받았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고마워, 미화야. 미화는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야? 말만 해. 내가 SNS에 다 퍼뜨릴 테니까. 주연은 식혜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증거가 없어. 그냥 의심만 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야. 누구? 혹시 며칠 전에 면접 봤다는 그 젊은 사람? 주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증거 없는 추측을 말하는 것은 전직 검사로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이 답이 되었습니다. 미화는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넌 전직 검사였잖아. 옛날 같았으면 벌써 그 사람 잡아다 법정에 세웠을 텐데. 주연은 조용히 가게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서랍장을 열어 오래된 서류철과 수첩을 꺼냈습니다. 검사 시절 사용하던 것들이었습니다. 미화는 그녀를 따라 들어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설마, 너 뭐 하려고? 주연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사기 사건의 패턴과 증거 수집 방법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용서 못할 때는 두 가지 경우지. 하나는 죄가 너무 커서고 다른 하나는 정성을 짓밟았을 때야. 미화는 오랜만에 본 친구의 이런 모습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온화한 빵집 사장이 아닌 날카로운 특수부 검사의 눈빛이 되살아났습니다. 주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쇼가 아니야. 계획적인 괴롭힘이지. 모욕죄, 업무방해죄로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어. 미화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증거를 모을 거야? 내가 법조계를 떠난 지 벌써 5년이 넘었잖아. 주연은 수첩을 덮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미소가 아니라 사냥감을 발견한 사냥꾼의 미소였습니다. 검사는 퇴직해도 정의는 퇴직하지 않아. 그날 밤 수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5분 정이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정치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끈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끈을 의도적으로 끊으려 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명백한 죄였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주연은 결심했습니다. 이번만은 가게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검사로서 행동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5분 정은 그날 문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노트북을 꺼내 먼지를 털었습니다. 검사 시절 사용하던 것으로 5년 동안 서랍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켜자 과거의 기록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노쇼 관련 판례, 명예훼손 사례, 반복적 괴롭힘에 대한 처벌 기록, 모욕죄의 구성 요건,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수연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5분 정 사건. 그녀는 우선 사건의 전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서도진의 면접 날짜, 대화 내용, 거절 이후의 반응, 그리고 의심스러운 대량 주문, 노쇼, 조롱하는 메시지까지. 패턴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보복이었습니다. 수연은 법률 검색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최근 판례 중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 노쇼에 대한 처벌 사례가 있었습니다.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때로는 사기죄까지 적용된 경우도 있었죠. 그녀는 오래된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검사 시절 만든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피해 입증하기였습니다. 수연은 재료비 영수증, 인건비 계산, 기회비용 손실까지 꼼꼼히 적었습니다. 200만 원에 달하는 피해액이 산출되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범행 동기 찾기였습니다. 서도진의 면접 거절, 그의 자존심을 건드린 일,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의 성향, 모두 보복의 동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증거 연결하기였습니다. 여기서 수연은 막혔습니다. 대량 주문 전화와 서도진을 연결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는 일회용이었고 목소리도 녹음되지 않았습니다. 증거의 연결고리가 필요했습니다. 이럴 때는 수연은 과거 특수부 검사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복잡한 사기 사건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패턴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범행을 저지르면 비슷한 패턴으로 다른 피해자도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녀는 은평구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글을 올렸습니다. 최근 대량 주문 후 노쇼 피해를 입은 분 계신가요? 공통점을 찾아 대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오랜 검사 생활에서 얻은 교훈 중 하나는 기다림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증거는 때로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었죠. 오후가 되자 댓글이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비슷한 피해 사례가 3건이나 있었습니다. 모두 지난 한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죠. 패턴도 유사했습니다. 급한 대량 주문, 현장 결제 약속, 노쇼, 그리고 조롱하는 메시지까지. 수연은 댓글을 남긴 사람들에게 개별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도시락 업체를 운영하는 민서진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사업가였죠. 저도 그 사람한테 당했어요. 번호랑 말투가 똑같아요. 처음에는 면접을 보러 왔다가 제가 거절했거든요. 너무 거만해서요. 수연의 눈이 빛났습니다. 점점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서진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때 문자 메시지 아직 갖고 계신가요? 네, 삭제하지 않았어요. 너무 화가 나서 증거로 남겨뒀거든요. 수연은 말했습니다. 모이면 보입니다. 그게 증거가 돼요. 더 많은 피해자를 찾아봐야겠어요. 그날 밤 수연은 모든 피해자의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총 4명의 피해자, 모두 비슷한 패턴으로 피해를 입었고, 모두 서도진과 비슷한 인물을 면접에서 거절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제 증거의 그물이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과거 검사로서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의를 위한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민서진과 다른 피해자들을 5분 정에 초대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자가 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주문 내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네 건의 사건을 비교하며 공통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말투를 분석해 봅시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모든 메시지에서 공통적으로 열심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문장 끝에 요라는 어미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주문할 때 항상 급하다는 표현을 써요. 심리적으로 급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제대로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인 김장미가 덧붙였습니다. 또 하나 발견했어요. 모든 주문이 평일 오전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수령 시간은 항상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수연은 이 모든 정보를 노트북에 기록했습니다. 이제 범행 패턴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징후는 서도진을 가리키고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디지털 흔적을 추적해야 합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모든 통화는 일회용 번호로 이루어졌지만 문자 메시지에는 패턴이 있을 겁니다. 4개의 문자 메시지를 나란히 놓고 보니 모두 같은 시간대에 발송되었습니다.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그리고 모든 메시지에는 특유의 비꼬는 어조가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면접 때 그가 어디서 일했다고 했나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민서진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분명히 강북의 유명 레스토랑이라고 했어요. 셰프의 정원이라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연은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셰프의 정원 레스토랑의 정보를 찾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서도진이라는 분이 그 레스토랑에서 일하신 적이 있나요? 네, 있었습니다만 3달 전에 퇴사하셨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혹시 퇴사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상대방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손님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수연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퍼즐에 또 다른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서도진은 이전 직장에서도 문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제 다른 자영업자들에게도 연락해봐야겠습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혹시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녀는 은평구 자영업자 모임에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3명의 피해자를 더 찾아냈습니다. 모두 비슷한 패턴으로 피해를 입었고 모두 서도진과 비슷한 인물에게 속았다고 했습니다. 모이면 보입니다. 그게 증거가 돼요. 수연은 다시 한번 이 말을 되새겼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7건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패턴, 비슷한 말투, 비슷한 수법.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정황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확실한 증거를 원했습니다. 결정적인 한 방을 노리고 있었죠. 이제 함정을 설치할 차례입니다. 수연이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민서진이 궁금해했습니다. 어떤 함정인가요? 수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먹이가 되어 사냥꾼을 유인하는 거죠. 그녀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가짜 채용 공고를 내고 서도진이 관심을 가질 만한 조건을 제시할 것입니다. 높은 급여, 창의적 자유, 셰프로서의 인정. 그가 거부할 수 없는 조건들이었습니다. 그가 지원하면 우리는 함께 그를 만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들이대는 거죠. 모든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작전은 그날 저녁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연은 인스타그램에 가짜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서울 미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유명 셰프를 찾는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서울 최고의 미시 공간을 열고자 합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셰프를 모십니다. 인정받지 못한 숨은 인재를 찾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검사 시절 배운 또 하나의 교훈은 인내였습니다. 함정은 설치했으니 이제 표적이 스스로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틀 후 수연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서도진이었습니다. 그는 셰프 포지션에 관심이 있다며 자신의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첨부했습니다.
주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함정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도진님. 귀하의 이력이 저희 프로젝트에 적합해 보입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은평구 카페 블루문에서 미팅이 가능할까요? 도진은 즉시 응답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주연은 민서진과 다른 피해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카페 블루문에서 만납시다. 모든 증거 자료를 가져오세요. 다음 날 카페 블루문의 구석진 테이블에 수연과 민서진 그리고 3명의 다른 피해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미화도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도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3시 서도진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주연은 손을 들어 그를 불렀습니다. 서도진 씨, 이쪽입니다. 도진이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모두 그가 면접을 받던 가게의 주인들이었죠. 이게 무슨... 주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앉으시죠, 서도진 씨.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진은 잠시 도망칠까 고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카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문 앞에는 정미화의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연은 테이블 위에 서류 하나를 놓았습니다. 어디 보자. 이력이 화려하던데. 노쇼 전과는 몇 건이죠? 도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지난 3달간 은평구와 강북구에서 총 7건의 대량 주문 노쇼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패턴, 같은 말투, 같은 수법이었죠. 주연은 각 피해자들의 진술서와 증거 자료를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주문 내역, 면접 기록까지. 모든 것이 서도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정성을 조롱한 반복적 인격모욕입니다. 업무방해죄와 모욕죄로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어요. 도진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증거가 없잖아요. 그런 전화를 내가 했다는 증거는 어디 있죠? 주연은 민서진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진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미시 프로젝트입니다. 어제 지원해주신 서도진 셰프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혹시 이전에 은평구 쪽에서 일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몇 군데 면접을 봤었죠. 하지만 모두 제 능력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 5분정이란 곳은 정말. 그래서 제가 작은 복수를 했죠. 대량 주문을 가장해서 밤새 일하게 한 다음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걸로 충분히 배웠을 겁니다. 녹음이 끝나고 도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것은 민서진이 어제 가짜로 전화를 걸어 얻어낸 자백이었습니다. 주연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경찰에 신고하고 법정에서 만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도진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모든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진심 어린 사과문을 SNS에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는 거죠. 도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2번째 선택지를 택하겠습니다. 주연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 서명을 받은 고소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보험입니다. 만약 약속을 어기면 즉시 법원에 제출될 겁니다.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배상 약정서와 사과문을 작성했습니다. 주연은 그가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 의심스러웠지만 최소한 물질적 피해는 복구될 것이고 그가 다시는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이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도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지막 서류에 서명한 후 그는 조용히 카페를 떠났습니다.
모두가 떠난 후 정미화가 수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역시 전직 검사는 다르네. 어떻게 이걸 다 해냈어? 수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정성은 배신당하면 안 되니까요. 며칠 후 서도진은 약속대로 모든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SNS에 진심 어린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 글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자영업자들의 공감과 응원을 받았습니다. 오분정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수연은 평소처럼 빵을 굽고 샌드위치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고 문 앞에는 작은 손편지들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정이란 건 결국 돌려받는 거죠. 당신의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됩니다. 오분정의 샌드위치에는 정성과 정의가 담겨 있네요. 어느 오후 정미화가 떡을 들고 오분정을 찾아왔습니다. 수연아, 자랑스럽다. 넌 은평구의 영웅이 됐어. 수연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장이네.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내가 그 사람을 단순히 처벌하는데 그치지 않고 반성의 기회를 준 것이 정말 대단해. 진정한 정의란 그런 거 아닐까.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의지지. 그날 저녁 오분정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민서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연 선생님, 이건 저희 모두의 마음입니다. 상자를 열자 작은 오분 장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명패가 있었습니다. 정의로운 빵집 오분정칭. 수연은 감동해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전 그저 민서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배운 게 있어요.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침묵하지 않는 법,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수연은 명패를 가게 벽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치마를 두르며 생각했습니다. 오분정이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가게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성과 정의가 만나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븐 앞에 서서 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각 빵 조각에는 여전히 그녀의 정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샌드위치에는 정성과 함께 정의도 함께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오분정은 단순한 빵집이 아니라 정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한 자영업자들이 수연을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고 그녀는 기꺼이 조언과 도움을 주었습니다. 수연은 가끔 자신이 검사직을 그만둔 것을 후회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법정이 아닌 빵집에서 그녀는 여전히 정의를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더 따뜻하고 더 정칭이 담긴 방식으로 말이죠.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으며 수연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지만 우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여전히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그 정의에는 이제 빵의 따스함과 정성의 깊이가 더해져 있었습니다. 오분정의 불빛이 꺼지고 은평구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빵집에서 피어난 정의의 불꽃은 계속해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성을 지키는 싸움은 언제나 계속될 테니까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오늘도 평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